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파트 1 컨테이너 도입 시 고려해야 될 보안 고려 사항과 베스핀 셋옵스에서 컨테이너 보안을 개발하기 위해 참조한 표준 레퍼런스 모델과 데모를 통해서 컨테이너 보안에 대한 시험과 다양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컨테이너 보안의 필요성, 기술 아키텍처, 메이저 리스크,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과 보안 트라이어드입니다. 컨테이너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립와이어에서 2009년에 조사한 설문을 참조해보면 94%의 기업 보안 전문가는 운영 중인 컨테이너의 보안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충격적인 사례는 4번과 5번인데 47%가 이미지 취약점이 있는 상태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있고 그 중에 46%는 사실 이미지 취약점 여부를 알지 못한 채로 사실 배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한 보안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컨테이너에 대한 준비 없이, 보안의 준비 없이 배포하고 운영하는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지식, 정확한 보안 지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가시화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명확한 툴이 없다는 거, 배포 전에 컨테이너 이미지 위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컨테이너 보안을 위한 툴이 부재하다는 거, 컨테이너 보안을 위한 불충분한 어떤 보안 처리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거, 배포된 컨테이너의 위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 대부분이 사실은 컴플라이언스나 보안 정책, 그 다음에 시큐리티 툴, 그 다음에 운영 파이프라인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아키텍처에 대한 티어와 핵심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표는 사실 NIST의 문서를 참조한 것이고 한 5가지의 티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발자 티어, 테스트 인가 티어, 레지스트리에 대한 티어, 오케스트라에 대한 티어,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영에 대한 티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 보안에 필요한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컨테이너는 사실 지금의 방식과는 새로운 모델이고 이런 새로운 모델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절차, 그 다음에 개발 수명 주기에 관한 기술과 운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기업들에서 일반 OS를 컨테이너 OS로 활용하고 있는 예가 대부분인데요. 일반 OS는 사실 공격의 범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특화된 OS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역시도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이 뭉쳐서 하나의 결과를 내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 그룹들은 민감도나 어떤 처리 로직, 그 다음에 사용하는 리소스별로 그룹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사실 이미지로 배포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미지는 외부나 내부에서 참조되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취약성 관리 도구가 필요하고요. 이런 취약성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노드에 특정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워커 노드에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은 IP 기반으로 어떤 보안을 차단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인식하는 런타임 방어 도구가 필요합니다. 6번째는 물론 이건 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좀 특화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하드웨어가 일단 신뢰성 있는 하드웨어에 된다는 거, 그리고 뭐 EC2의 OS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워커노드의 OS 자체도 취약점이 없는 굉장히 강건한 OS가 배포돼야 됩니다. 다음은 이런 컨테이너 테크놀로지의 5가지 티어와 사실은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의 3가지 단계를 매핑시켜 본 거고요. 이것을 한 이유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탐지해내고 분석하기 위한 어떤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가지의 어떤 단계는 이미지의 생성, 그리고 테스트 및 인증 단계가 있고요. 인증된 이미지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배포하는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는 단계가 있고,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배포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티어와 3가지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대표적인 좀 보안 사례들, 보안 위협 사례들을 좀 보면요. 취약 및 검증되지 않은 이미지로부터 사실 발생되는 이미지 취약점의 단계는 사실 티어 1, 티어 2, 티어 3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페이지 1과 페이지 2의 단계에서 취약점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메이저 리스크하고 좀 매핑을 해보면 5가지의 주요 메이저 리스크들이 어떤 식으로 티어에 배포되어 있고, 이런 리스크들은 어떤 단계에서 처리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메이저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리스크고요. 이미지 리스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미지의 취약점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지 구성 결함은 이미지 취약점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았을 때,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불필요한 계정을 갖게 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로 해서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게 되는 이런 구성 결함에 대한 취약점이 있고요. 어떤 이미지에 인베디드된 악성 코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에 인베디드된 텍스트 시크릿이 노출돼서 발생하는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은 사실 외부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재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미지는 신뢰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제공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지스트리 리스크입니다. 앞전에서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이 해결됐다면 이 이미지는 사실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게 될 거고요. 이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사실 배포가 되게 되는데, 이 레지스트리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 이미지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든 필요할 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면 굉장히 보안이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이 명확하고 그 채널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통신이 암호화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 안전한 레지스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지스터리는 사실은 컨테이너의 특징상 여러 가지 이미지 버전을 가질 수 있고, 오래된 이미지는 레지스트리에 저장되는 단계에서는 취약점이 없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수로 배포되게 됐을 때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불충분한 인증 및 권한인데요. 레지스트리에 접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는 접속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인증 및 권한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이미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요. 악의적으로 이미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케스트레이터 리스크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사실 그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또 컨테이너의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배포한 어떤 컨테이너의 배포 정책을 바꾼다든지 하는 악의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무단 접근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케스트레이터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긴 하지만 사용자의 속성을 관리하는 오브젝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조직의 디렉토리 서비스와 연계해서 쓰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아서 만약에 뭐 퇴사한 사용자의 어떤 그 사용 권한이 남아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컨테이너 네트워크 분리와 워크로드 민감도 수준의 혼합은 사실은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잘 정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트워크가 분리되지 않으면 어떤 컨테이너가 취약점을 통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네트워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요. 워크로드의 민감도 수준이 혼합되어 있게 되는 경우에는 퍼블릭한 어떤 서비스가 내부에 굉장히 중요한 민감도 높은 컨테이너로 위협이 전가되어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탈취당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케스트레이터와 관리하는 클러스터 노드들은 모두 다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하나의 노드라도 사실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클러스터의 안정성이 사실 훼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리스크입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한 취약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범 사례나 취약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이런 런타임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발생하면 그 위에서 동작하는 컨테이너들의 사실 모든 안정성을 사실 보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한 없는 네트워크 접근은 사실 컨테이너가 손상돼서 악의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계속 리터럴 무브먼트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고, 사실 가상화된 컨테이너 네트워크를 사실은 분석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도구들이 현재 레가시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특정한 도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컨테이너 런타임 구성은 뭐 당연히 어떤 런타임 구성상 접근하지 않아야 될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게 된다든지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갖게 된다든지 하게 됐을 때 해당 운영되는 호스트의 어떤 일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협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앱 취약점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역시도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이 생기게 되면 공격자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중요 정보를 탈취당한다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량 컨테이너에 대한 문제는 사실 뭐 크게 와닿지는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발자가 사실 코드를 테스트하고 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어떤 컨테이너들이 인가되지 않은 컨테이너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유출되거나 다른 쪽으로 악의적으로 활용되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탈취돼서 보안 위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스트 리스크입니다. 사실 호스트 리스크는 대부분의 저희가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보안의 영역과 유사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광범위한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계정에 대한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공격 범위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커널은 사실 컨테이너는 프로세스가 사실 아이솔레이션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의 어떤 가상 시스템이나 물리적인 서버만큼 경제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노드들은 비슷한 워크로드들 또는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컨테이너들이 운영되는 것이 좋고요. 너무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 공유 커널의 어떤 취약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성 요소 취약점은 호스트 OS도 어떤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게 되고 어떤 패키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성 요소의 취약점으로 호스트 OS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위에서 도는 모든 컨테이너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자 접근 권한은 일반적으로 서버는 서버의 어떤 계정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하는 경우이지만, 컨테이너에서 사용되는 워크노드들은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서버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오케스트레이터가 배포한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탈취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OS의 파일 시스템 변조는 뭐 위에서 말했던 컨테이너에 대한 취약점 또는 런타임에 대한 취약점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OS의 굉장히 중요한 파일 시스템들은 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사실 보안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고객사를 나가보면 사실 오퍼레이션 하거나 메인터넌스 하는 단계에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 상에서 나오는 취약점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원칙적으로 어떤 조직 간의 협업이 일어나지 않아서 취약점이 있는 상태로 운영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지금 컨테이너를 도입한 기업들이나 컨테이너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런 단계를 좀 참조해서 무엇인가 보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계인데요. 컨테이너 관련 기술 변화를 일단은 인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모델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와 방법론, 개발 방법론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고 운영 및 기술 지원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플래닝하고 이제 디자인하는 단계인데요. 컨테이너 기술을 사실 고려해서 어떤 포렌식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해야 되고 그 도구에 맞는 보안 절차를 사실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기술적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보안적 요소의 경계, 개발, 실행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프로세스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현재 인시던스 처리 절차, ITSM 같은 데 연동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인데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어떤 저희가 선정한 도구가 명확하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잘 됐다면 운영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가에 대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기능 구현이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보안 도구하고 좀 통합될 필요가 있고 어떤 순차적인 확대를 계획하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하고 이제 관리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에 나온 이제 대부분의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5개의 굉장히 메이저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미지하고 저장소를 스캔해서 취약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할 거냐. 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미지 재빌드하고 배포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보안의 모범 사례 및 취약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어떻게 배포할 거냐. 필요하다면 외부 관제하고 통합을 하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통합할 거냐. 외부 관제하고의 계약과 SLA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폐기 단계인데요. 보통 이 영역들은 사실은 이게 컨테이너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잘 이제 고려하지 않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테이너는 계속 이제 버전이 발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레파지토리나 레지스터에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책을 가지고 삭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은 계속 취약점에 노출되게 되고 누군가 탈취한다든지 실수로 배포되게 되면 굉장히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폐기하자가 아니라 명확한 폐기 정책이 있어야 되고 폐기할 때 어떤 보안 항목들을 다 폐기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자동화와 통합돼서 실행되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실행됐는지에 대한 감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메이저 리스크하고 시큐리티 트라이어드하고 상관관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항상 저희가 가지고 가는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5개의 메이저 리스크들이 각각의 빌드, 디플로이, 런에서 어떤 영역에서 주로 처리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처리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정의하고 구현하는 어떤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데브섹옵스의 연속된 파이프라인 상에서 사실 구현되는 것이 좋고 대부분의 보안의 영역을 시프트 레프트 하는 게 좋지만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상에서도 빌드 단계, 디플로이 단계, 런 단계에서 개발 조직, 운영 조직, 보안 조직들이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정의하는데 참조할 만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릴 데모 역시도 이런 단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다음에는 저희 섹옵스의 개발 그룹의 리더이신 손창규님께서 컨테이너 보안에 대한 데모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